푸른 강철의 아르페지오를 시작으로 낙원 추방, 시도니아 기사 등 풀 3D CG 애니메이션이 등장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그동안 일본의 3D CG 애니메이션은 산지겐, 그라피니카, 폴리곤 픽처스와 같은 전문 제작사들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독자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 중에서도 셀록 CG는 일본 특유의 손그림 애니메이션의 매력을 3D 공간에 구현해내면서 그동안 3D CG의 거부감을 보였던 심야 애니메이션 팬들까지도 사로잡는 데 일조했다. 셀록 CG의 등장은 분명 일본 3D CG 애니메이션 업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3D CG 애니메이션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었다. 전통적인 손그림 애니메이션의 미학을 추구한 나머지 3D CG 고유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것과 셀록 CG 그 특유의 미학이 특정 장르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셀록 혁명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3D CG 애니메이션을 대표할 새로운 작품이 등장했다. 전통적인 일본 손그림 애니메이션의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3D CG의 장점을 활용하여 차별성을 만들어낸 작품이다. 토에이 애니메이션의 걸즈밴드 크라이가 그 주인공이다.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CG로 대체되면서 2D CG와 3D CG 애니메이션으로 나뉘게 되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경우 2D CG와 3D CG를 융합한 작품이 등장하며 한 작품 내에서 두 가지 방식을 병용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2D CG와 3D CG는 제작 과정과 화면 질감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화면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 어려웠다. 셀록 CG는 이러한 융합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등장했다. 3D CG로 제작한 모델에 윤곽선을 추가하거나 쉘 쉐이딩 기법을 사용하여 입체감을 줄임으로써 손그림과 비슷한 질감으로 표현해 조화를 이루고자 했다. 셀 쉐이딩은 CG 모델의 입체적인 외형을 그림자 효과를 통해 평면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즉, 손그림 애니메이션 특유의 외곽선과 음영 표현을 CG 기술로 재현하여 3D CG를 손그림 애니메이션의 외형에 가깝게 만드는 기술이 셀록 CG인 것이다. 더불어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는 점도 셀록 CG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은 초당 24장의 그림으로 움직임을 표현하는 풀 애니메이션에 비해 몇 프레임 간격으로 움직임을 표현하는 기법을 말한다. 원래는 일본의 손그림 애니메이션에서 제작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현재는 오히려 손그림 애니메이션만의 독특한 타이밍과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셀록 CG가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을 추구하게 된 것은 2013년에 제작된 푸른 강철의 아르페지오의 영향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애니메이션은 메카나 무생물 혹은 라이브 장면과 같이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편이 풀 셀록 CG로 제작되어 3D CG의 위화감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성이 있었다. 결국 의도적으로 프레임을 낮춤으로써 위화감을 억제함과 동시에 일본 애니메이션 특유의 매력을 살리고자 했다. 그리고 아르페지오가 큰 성과를 얻으면서 이것이 셀록 CG의 특징적인 요소로 자리잡아 현재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다. 2019년 9월에 개봉한 풀 3D CG 애니메이션 헬로 월즈의 팜플렛에는 본래 1초당 30프레임이나 60프레임으로 출력되는 3D CG를 1초당 8프레임에서 15프레임으로 줄여서 출력하고 있다라며 손그림 애니메이션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임의 완급을 주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셀록 CG와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은 필수 불가결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그동안 추구해온 셀록 CG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셀 쉐이딩을 통한 간결한 음영 플러스 윤곽선 1초당 8에서 15프레임의 리미티드 애니메이션. 그렇다면 걸즈밴드 크라이의 CG는 기존의 셀록 CG와 무엇이 다른가? 흥미롭게도 걸크라이 CG는 셀록 CG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고 있다. 토에이 애니메이션의 히라야마 프로듀서의 인터뷰에 따르면 걸크라이 CG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 일러스트레이션 룩이라는 토에이만의 애니메이션 표현 기법, 1초당 24프레임의 그림이 그려지는 풀 애니메이션. 먼저 일러스트레이션 룩이다. 히라야마 프로듀서는 일러스트레이션 룩에 대해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와 더 퍼스트 램덩크가 원작자의 그림 그대로 옮기려 했던 것을 예로 들면서 캐릭터 디자인의 일러스트를 그대로 애니메이션으로 재현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셀록 CG가 손그림 애니메이션의 표현을 CG로 재현하려는 시도였다면 걸크라는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일러스트를 CG로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러스트룩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음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셀룩의 핵심은 음영 표현에 있다. 셀룩에서 캐릭터에 생기는 그림자는 보통 명암의 경계가 뚜렷하고 간결한 채색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걸크라에서는 그런 애니메이션 채색을 따르고 있지 않다. 특히 의복에 생기는 그림자에서 두드러지는데 간결한 채색 대신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걸크라의 CG는 음영을 선으로 구분하는 셀록 CG와 달리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함으로써 보다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질감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셀록 CG가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에 묶여있던 것과 달리 이번 작품은 풀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다. 기존의 셀룩은 손그림에 집착한 나머지 리미티드 애니메이션과 셀 쉐이딩이라는 두 가지 제약을 CG에 부과했다. 그러나 걸크라이 CG는 이 두 가지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트림으로써 셀룩 CG로는 결코 이끌어내지 못했던 CG의 잠재력과 강점을 마음껏 발휘하고자 한 것이다. 앞서 아르페지오가 풀 셀룩 CG로 제작되는 과정에서 제작사인 산지겐이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을 도입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아르페지오뿐만 아니라 산지겐의 최신작인 D4DJ 퍼스트 믹스에서도 여전히 3D CG 특유의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위화감에 대해 촬영 감독인 이즈미치 요이치는 풀 프레임 속 셀룩 CG나 버튜버의 위화감을 느끼는 것은 그림의 정보량과 움직임의 정보량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라는 발언을 한 바가 있다. 그에 따르면 각 애니메이션 그림에는 적합한 운동량이 존재하고 그 운동량을 제대로 부여하지 못하여 위화감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2D라면 2D에 적합한, 3D라면 3D에 적합한 운동량이 존재하는데 셀룩 CG의 경우 3D CG임에도 불구하고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면서 그 괴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걸크라이 CG가 보다 친숙하게 다가온 이유로도 설명할 수 있다. 걸크라이 CG가 취한 표현 방식은 풀 애니메이션으로 리미티드를 기조로 한 셀룩 CG와 근본부터 다르다. 다만 단순히 풀 애니메이션을 선택했기 때문에 걸크라이 CG가 친숙하게 다가온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반번론의 전환을 통해 CG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동시에 기존 셀룩 CG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걸크라이 CG는 기존처럼 CG로 만든 움직임을 제한하고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풀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손그림 애니메이션다운 움직임을 추구했다. 기존 셀룩 CG의 제작 순서는 다음과 같다. CG로 움직임을 만들기, 프레임을 빼고 타이밍 조절. 하지만 이 방법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그것은 원래의 움직임이 작화 애니메이션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CG 애니메이션은 움직임의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풀 프레임으로 그림이 존재한다. 나중에 중간 프레임을 빼는 등 조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사용하는 프레임부터 사용하지 않는 프레임까지 모든 프레임에 무언가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손그림 애니메이션은 처음부터 리미티드에서 구성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사이에 중간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처음부터 원화라는 극도로 리미티드한 형태로 움직임이 형성된다. 작화 애니메이션은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프레임 분량의 움직임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음대로 왜곡할 수 있다. 반면 CG에서는 반드시 사이의 프레임을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이의 프레임을 무시하고 움직임을 넣으려면 단순히 프레임을 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프레임을 빼고 나서 추가로 수동으로 조정하여 왜곡된 화면으로 만들어야 한다. 손그림 애니메이션다운 물리법칙을 완전히 무시한 연극이나 실제와 미묘하게 타이밍이 어긋난 움직임을 풀프레임에서 조정하는 셀룩 CG의 기법으로 구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걸스밴드 크라이의 CG다. 걸크라이 CG는 처음부터 끝까지 풀 애니메이션이다. 나중에 프레임을 떼어내어 작화 애니메이션처럼 만드는 일은 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작화 애니메이션에 가까운 움직임을 CG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캐릭터가 움직임의 요소에서 딱 멈추는 부분, 타메츠메가 극단적이고 사이의 그림이 마음껏 생략된 움직임, 리미티드 애니메이션다운 모션이 돋보인다. 정리하자면 걸크라이 CG는 확실히 풀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움직임의 핵심은 리미티드인 것이다. 그래서 풀 애니메이션인데도 위화감이 적고 손그림 애니메이션에 익숙한 시청자라도 친숙해지기 쉽다. 더불어 표정 연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다. 일본의 CG 애니메이션에서는 2D 애니메이션이나 해외 3D CG 애니메이션에 비해 캐릭터의 표정이 밋밋하고 입 움직임이나 정면 이외의 각도에서 보였을 때 얼굴 표현이 어색한 경향이 있다. 이는 풀 3D CG 애니메이션의 경우 표정 변화를 위한 얼굴 모델링과 못부타기 준비 작업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정을 단순화하고 필수적인 요소만 준비하는 등의 대응책을 취할 수밖에 없어 일본의 CG 애니메이션의 표정 연기는 다른 애니메이션에 비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걸크라는 그동안의 일본 CG 애니메이션과는 궤를 달리하는 다양한 표정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예컨대 1화에서 니나가 규동을 먹는 장면을 보자. 규동을 보고 놀라는 니나의 모습이 아주 재밌게 표현되어 있다. 니나가 규동이라고 말하며 입을 모았다가 벌어지는 일렬의 움직임, 니나의 반응에 푹 하고 웃는 모모카의 입 형태가 돋보인다. 이러한 표정 변화는 기존 CG 애니메이션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다. 니나가 스바루에게 따지는 장면에서 양 캐릭터의 표정 변화가 다이나믹하게 등장한다. 스바루를 째려보는 니나의 표정, 웃음으로 대응하는 스바루의 표정, 스바루의 대응에 놀라다가 화를 내는 니나의 표정이 매우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특히 니나가 화를 낼 때 입이 모아지면서 오리부리처럼 나오는 표현이 돋보인다.
이 장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캐릭터 모델의 자유도가 매우 높고 다양한 표정을 구사하기 위해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모델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입 모양과 눈동자 표현이 꽤나 등장하는 걸 보면 각 회차의 연출 의도에 따라 다양한 소재를 추가로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당히 수고스러운 작업이다. 그러나 걸크라이 CG는 이러한 방향성을 통해 기존의 CG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던 단점을 극복하고 보다 작화 애니메이션에 가까운 시청감을 구현하고자 한다. 풀 애니메이션 특유의 템포감이 캐릭터를 생동함 있게 표현한다. 그리고 자유도 높은 CG 모델을 바탕으로 다양한 표정 연기를 더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캐릭터는 작화 애니메이션 이상으로 매력적으로 그려질 수 있다. 이외에도 걸크라의 CG가 돋보였던 부분이 있다. 캐릭터가 가깝거나 멀 때 그려지는 정보량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손그림 애니메이션에서는 캐릭터가 가깝거나 멀 때 각각의 작화 사이즈에 맞춘 선화량의 차이가 존재한다. 반면 CG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러한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캐릭터가 가깝거나 멀 때 그려지는 정보량의 차이가 동일하다. 쉽게 말해서 작화는 컷마다 새롭게 캐릭터를 그리는 반면 CG는 캐릭터 모델을 그대로 확대 및 축소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용 절감 측면에서 CG 애니메이션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허나 셀록 CG에서는 축소로 인해 윤곽선이 가늘어져 위화감의 원인이 되는 단점이 있었고 근접 컷에서 보다 세밀하게 표현하는 작화 애니메이션에 비해 캐릭터의 매력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걸크라의 CG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작화 애니메이션에서와 마찬가지로 컷에 따라 캐릭터 모델을 달리 설정했다. 특히 눈의 하이라이트를 컷에 따라 구분하여 표현했는데 근접 컷에 더 복잡한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셀록 CG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걸즈밴드 크라이의 CG는 기존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였다. 기존의 셀록 CG는 일부 특수한 작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작화의 열화품 정도로 여겨졌고 그렇다고 그러한 열화품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오히려 작화에서 멀어지기만 했다. 그러나 이번 작품은 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면서 작화에 가까운 움직임을 구현하는 데 과감히 도전하여 CG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작화에 가까운 시청감을 선사하는 새로운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냈다. 무엇보다 애니메이션이 표현하고자 한 스타일과 애니메이션의 내용이 맞닿아 있다. 밴드의 보컬로 참여하게 되는 이세리 나나는 누구보다 강한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는 셀록 CG에만 매몰된 일본의 CG 애니메이션의 거부를 피하고 새로운 표현 방식에 도전하는 걸크라의 제작진과 매우 닮아있지 않은가. 아무리 3D CG 개발에 열중하는 토에이라도 기존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표현 방식에 도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걸즈밴드 크라이의 등장과 성공이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에 경종을 울린 지금 10년 전 셀록 CG가 그랬듯 일본의 CG 애니메이션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지 주목해볼 만하다.